신세계 빌리브 매거진 이슈 7호 리본.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신세계 빌리브는 좋은 집과 좋은 삶에 대한 신세계 건설의 철학을 담은 주거 브랜드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자 삶의 이야기를 품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을 하죠. 빌리브 매거진은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담는 미디어입니다. 100명의 다른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선 다른 이의 세계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보고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일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 신세계 건설이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주거 브랜드 빌리브가 그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리본. 우리는 지금 취향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화를 넘어 극소 단위로 사회가 분화되면서 하나의 트렌드보다는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담긴 다양한 트렌드들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중시하고 마음이 향하는 길을 찾으며 진정한 취향을 찾고자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향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취향을 드러내며 살기 어려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응답이 51%에 달했었는데요. 이제는 개인의 취향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넓게 퍼지면서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드러내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고 만족감을 느끼는 이들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성과 취향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늘어난 사회 속 자기 표현의 수단으로서 취향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까지 바꿔버린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취향을 지키는 삶을 보내며 새롭게 태어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취향이 있는 삶의 소소한 행복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발견. 새로운 취향을 찾기 위해 경험이 필수이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해야 자신의 취향도 다채로워진다. 전 세계 다양한 공간을 통해 새로운 취향을 발견해보자. 고아한 석조 건물에 위트 한 방울. 아크네 스튜디오의 파리 생토 노래 매장. 21세기의 도회적인 분위기와 위트가 공존하는 스웨덴의 패션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 최근 프랑스 파리의 가장 유명한 거리 중 하나인 생토노레에 새로운 매장을 오픈했다. 프랑스를 상징하는 석조 소재인 생막시맹으로 내외부를 꾸며 그 자체로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공간을 압도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곳곳에 아크네 스튜디오만의 위트를 심어두었다. 스웨덴의 패션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의 아크네를 직역하면 여드름 뾰루지다. 사실 아크네는 Ambition to Create Noble, 익스프레션의 앞글자를 따서 조합한 단어다. 새로운 표현을 창조하는 야망, 그야말로 예술에 대한 열망이 느껴지는 단어다. 여드름으로 읽힐 여지를 두었다는 점에서 스웨덴식 유머를 느낄 수 있다. 아크네 스튜디오는 1996년 스톡홀름의 창작자 4명이 함께 광고 디자인 회사로 시작했다. 이들은 음악, 미술 등 동시대의 문화를 조합해 창의적인 세계를 탐구할 계획이라고 창립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현재는 코스, 아르켓, 에나더 스토리즈 등 북유럽풍 패션을 선도하는 브랜드가 된 아크네 스튜디오.
이들은 최근 프랑스 파리에 생토 노래 매장을 오픈했다. 연한 아이보리색 석회암으로 지은 고아한 모습의 공간에서 아크네 스튜디오의 팝한 컬러의 제품과 오브제는 그 분위기를 전복시키며 존재감을 뿜어낸다. 생토 노래 매장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욘니 요한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 그는 파리라는 도시에서 스톡홀름과 닮은 점을 찾아냈다. 그중 한 가지가 파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건축물인 다리에서 스톡홀름의 스케이트 공원 롤리스를 떠올린 것이다. 그가 좋아하는 스톡홀름의 롤리스 공원은 스케이트볼이 비에 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리 밑에 만들었다. 거대한 다리 밑에 숨겨진 장소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서브컬처가 태동하는 모습은 마치 화려한 글로벌 브랜드가 즐비한 생토노레 거리의 아크네 스튜디오를 상징하는 것 같았다고 한다. 아크네 스튜디오는 생토노레 매장을 위해 바르셀로나에서 활동하는 건축 스튜디오 아르키텍투라그와 협업했다. 이들은 프랑스 채석장에서 공수한 생막시맹이라는 돌로 385제곱미터 면적의 매장 외관과 내부를 꾸몄다. 옅은 골드베이지 색의 석회암 생막시맹은 파리의 도시건설이나 건축물에 널리 쓰이는 소재로 파리의 상징과도 같다. 인테리어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건축 소재와 어우러지는 조명이다. 기본적으로는 두 층을 연결해 층고를 높게 만들어서 자연광을 최대한 활용했고 금속 레일 형태로 공간에 어울리는 조명을 디자인했다. 엄격한 규율에 따라 재단한 듯한 석조로 꾸민 내부의 딱딱한 인상을 완화하기 위해 조명은 파도처럼 유동적으로 흐르도록 만든 것이다.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오브제는 영국 디자이너 맥스 램의 작품이다. 맥스 램이 디자인한 디스플레이 유닛은 손으로 직접 염색한 패브릭을 사용해 마치 유기물 같은 오묘한 형태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생막시맹 표면에 보이는 특유의 패턴과 잘 어울리면서도 부드럽고 폭신한 정반대의 감각이 충돌해 그 자체로 위트를 만들어낸다. 브랜드의 공간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졌다면 소비자가 그 상표를 찾지 않아도 공통의 결이 느껴져야 한다. 이번 생토노레 매장이 글로벌 브랜드가 잔뜩 들어선 거리에서도 아크네 스튜디오만의 아이덴티티를 표출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일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우리는 언제나 콘셉트가 먼저다.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다. 이는 욘니 요한손의 말로 그는 아크네 스튜디오를 작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점을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과정에 두었다. 아크네 스튜디오가 여러 장르의 예술에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선 초창기부터 이번 매장의 디자인을 위해 떠올렸던 롤리스 공원의 서브컬처적인 개념까지 콘셉트를 만들고 사고하는 것을 가장 우선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언택트 시대의 새로운 블루보틀 카페, 블루보틀 커피 팝업 카페 시부야.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났던 카페가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정막만이 흐르게 되었다. 여기서 탈피하고자 많은 카페가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고 심지어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주는 스페셜티가 장점인 블루보틀도 시대의 흐름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블루보틀은 살짝 다른 방향을 택했다.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쿄 시부야에서 열린 블루보틀의 언택트 팝업 카페에는
시선을 끄는 장치가 하나 있었다. 커다란 사물함이었다. 카페에 웬 사물함인가 싶었는데 실은 고객이 커피를 받아가는 픽업대였다. 키오스크와 앱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 언택트 주문 및 결제 시스템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커피 시장을 움직인 키워드다.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부터 소규모 브랜드까지 디지털 기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곳이 없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카페는 100% 언택트 환경을 구축하기는 불가능하다. 커피를 픽업할 때 반드시 바리스타와 마주하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고자 로봇이 커피를 내려주는 카페도 생겼지만 관심만 끌었을 뿐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특히 바리스타가 직접 내려준 스페셜티가 장점인 블루보틀로서는 로봇 바리스타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다. 이에 블루보틀은 아예 새로운 방식을 택했다. 픽업들을 사물함 형태로 만들어 바리스타와 고객의 접점을 줄이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언택트 카페는 지난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3개월간 도쿄 시부야에서 팝업으로 운영했다. 이는 블루보틀이 최초로 선보인 언택트 카페로 주문부터 픽업까지 언택트로 이루어졌다. 고객이 매장 내 키오스크를 이용해 커피와 디저트를 주문하면 사물함 픽업대 번호가 적힌 영수증이 인쇄되어 나온다. 바리스타는 사물함 픽업대 뒤쪽에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커피를 내리기 시작한다. 사물함 픽업대에 불이 켜지면 커피가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고객은 자신의 번호에 불이 들어오면 커피를 꺼내오면 된다. 2잔 이상 주문인 경우는 캐리어에 담아서 내기 때문에 직원에게 따로 부탁할 필요도 없다. 사물함 픽업대를 활용한 독특한 픽업 시스템은 일본의 무이나 전문기업 뉴 이노베이션스와 협업한 것이다. 뉴 이노베이션스는 자사의 무이나 시스템을 바탕으로 블루보틀의 다양한 고객의 폭넓은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팝업 카페의 시스템을 기획 및 설계했다. 블루보틀의 언택트 팝업 카페가 시선을 끄는 이유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잊지 않는 디자인까지 보여줬기 때문이다. 언택트 카페는 머무는 시간이 짧아 브랜드의 정체성을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블루보틀은 짧은 시간에도 이를 전달하기 위해 인테리어에 심혈을 기울였다. 일본 스키마타 건축사무소가 디자인한 사물함 픽업대는 나무로 제작해 블루보틀 매장 특유의 편안함과 아늑함을 잘 전달한다. 또한 사물함 바깥쪽을 반투명한 아크릴 소재로 감싸 부드러운 분위기로 완성했다. 이는 자칫 언택트 팝업 카페의 분위기가 삭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블루보틀의 이미지를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던 무인 시스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앞으로 무인 시스템은 우리 삶에 더 깊숙이 들어와 일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생활에 친숙한 언택트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브랜드 감성을 살린 디자인과 새로운 픽업대로 한계를 극복한 블루보틀의 팝업 카페는 또 다른 언택트 경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언택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빌리브 스토리. 커뮤니티로 울산 중구에 활력 불어넣는 아파트. 신세계 건설 주거 브랜드 빌리브 울산. 빌리브 울산에서 단지 내 흡연과 층간소음 등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강력한 벌금도 24시간 가동되는 CCTV도 아니다. 입주민과 빌리브 울산의 주거 서비스팀이 함께 만든
공동체 문화 덕분이다. 그들은 함께 텃밭을 가꾸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미를 공유한다. 그런 즐거움은 좋은 집과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합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구도심의 슬럼화는 많은 도시가 당면한 문제 중 하나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으로 최고의 부흥기를 누렸던 디트로이트는 2018년 미국 내 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국내에도 기차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들이 현대에 들어서 쇠락의 길을 걷는 경우가 많다. 울산 중구 역시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울산의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기차역, 버스터미널 등이 남구로 이전하면서 급속히 쇠락해 당시 25만 명이던 인구가 2022년 현재 20만 명대로 감소했다. 상업시설은 점점 노후화되었고 노령 인구가 주로 살던 이곳에 지난해 빌리브 울산이 들어섰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총 567세대의 작은 규모지만 중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조용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빌리브 울산은 세련된 외관 덕분에 지역 랜드마크로서 관심을 받기도 했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아파트 내 커뮤니티와 공동체 문화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이후 빌리브 입주민을 위한 20, 30개의 수강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내 텃밭 가꾸기, 바자회, 자원봉사 등 다양한 이벤트가 수시로 열린다. 특히 빌리브 아파트 내에는 입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카페와 헬스장 등 유휴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에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다. 빌리브 울산의 CS팀 구남준 센터장은 커뮤니티 활동이 입주민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공동체 문화가 정착하는 데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입주민들이 모여서 고추를 심고 수업을 듣는 등 같이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대의식이 생겨요. 또 지하주차장과 산책로 등 가까운 곳에 의견함을 설치해서 입주민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제때 해결하고 피드백을 들으려고 하죠. 자신의 의견이 수용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단지 내 흡연,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거의 해결되더라고요. 함께 사는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입주민과 함께 수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다겸 팀장은 스포츠 관련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좋아요. 여러 프로그램을 체험한 입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100%에 가까운 만족도를 보여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살길 잘했다는 입주민의 피드백을 받을 때 가장 보람을 느끼죠. 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실제로 빌리브 울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을까? 입주민 2명을 직접 만나 빌리브 울산에 살게 된 계기부터 이곳에 살며 달라진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입주민 성은진과 배지우는 신세계 건설 주거 브랜드 빌리브의 서포터즈인 빌리비어로 활동하고 있다. 울산 중구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배지우 씨는 빌리브 울산에 신혼 보금자리를 꾸렸다. 그가 집을 꾸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가치는 쉼이다. 직업 특성상 오래 서 있어야 하고 일하는 시간이 길어요. 집은 그야말로 편히 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단지 내 집과 가까이 있는 커뮤니티 시설 중에서도 그녀는 아침마다 헬스와 요가, 필라테스 수업을 자주 듣는다. 또한 입주민 카페에서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오고 마치 자기 일처럼 동네 문화를 바꿔가는 모습이 빌리브 울산에 살면서 가장 인상적인 점이라고 했다. 한편
그녀가 쉼이 있는 집으로 꾸리는 데에서 가장 신경 쓴 공간은 주방 뒤편의 홈카페다. 남편과 함께 써도 넉넉한 크기의 테이블을 놓고 원목 재질의 선반에는 시리얼과 커피 등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들로 채웠다. 성은지는 빌리브 울산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떠오른다고 오늘 뗐다. 최근 그는 결혼하면서 오래 몸담았던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을 그만두었다. 삶의 형태가 새롭게 변하면서 그가 가장 우려한 점은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입주 전 그는 이다겸 팀장과의 상담을 통해 커뮤니티 시설에서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기며 입주민들과 즐거운 모임을 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섰고 빌리브 울산에 입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실제로 그는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자기 개발을 해나가는 중이다. 미술 수업 선생님도 빌리브 울산 입주민이에요. 수강생들과 함께 이 지역에 새로 생긴 카페 등 여러 지역 소식을 공유하고 때때로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사는 공간뿐만 아니라 주민 카페, 산책로 분수대 등 아파트 공용 공간까지 확장된 집이라고 여겨요. 그런 점에서 저의 집은 이웃과 즐겁게 지내는 곳이 됐죠. 울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성은지는 빌리브 울산이 들어선 지역에 트렌디한 카페와 마트 등이 생기자 새로운 도시의 활력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다. 작은 마을 디자인하기, 커뮤니티 디자인 등을 저술한 일본의 커뮤니티 디자이너 야마자키 료는 일찍이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생각을 멈추자 사람이 보였다. 라는 말을 남겼다. 빌리브 울산은 눈에 보이는 커뮤니티 시설인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은 기본이고 입주민의 삶과 이웃 관계라는 소프트웨어에도 초점을 맞추었기에 공동체 문화가 자생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 게다가 살기 좋은 공동주택은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도 유입시키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 성장하는 도시보다 성숙한 도시를 꿈꾸는 것이 앞으로의 공동주택, 나아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다. 레저 공간에 뛰어든 카페 스타벅스. 스타벅스 창원 NC파크 알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가 세 번째로 큰 나라다. 카페 없는 거리 찾기가 외려 어려운 요즘, 카페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중 스타벅스는 레저 공간 속으로 뛰어들었다. 도심에서 만나는 스타벅스와 달리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지점들은 야구, 골프 등 각각의 스포츠 문화에 따라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커피 시장으로 등극한 지는 오래됐다. 2018년 유로모니터는 한국의 커피 전문점 시장 규모가 약 43억 달러에 달한다고 집계했는데 이는 261억 달러인 미국과 51억 달러인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에 달하는 수치다. 이처럼 카페 시장이 팽창하면서 차별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심 속 대중적인 모습의 카페부터 빵과 디저트 등 베이커리를 특화한 카페, 자연 속에 위치해 그 자체로 휴식에 집중한 카페 등 다양하다. 최근 스타벅스는 레저 공간 속으로 뛰어들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레저 활동이 크게 위축됐지만 2021년부터 국내 레저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9.6% 증가하며 다시 활기를 찾았다.
특히 대규모 관중이 모일 수 없었던 야구장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가 풀리면서 관중 수도, 매출도 연이어 경신 중이다. 한국야구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인천 SSG 랜더스 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 기아 타이거즈 경기에는 총 2만 1,005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총 2만 3천 명이 입장할 수 있는 SSG 랜더스 필드 관중석의 91.3%를 차지한 규모였다. 스타벅스는 SSG 랜더스 필드, 창원 NC파크에 야구장에 특화한 카페를 선보였다. 그 중에서도 스타벅스 창원 NC파크 R점은 야구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테라스 관람 전용석이 있다는 게 특징이다. 테라스 관람석에는 편하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넓은 의자와 방석, 쿠션, 이동할 수 있는 테이블을 배치했다. 또 야구 점수판을 형상화한 의자 등받이와 NC 구단을 상징하는 색을 공간에 사용해 야구 팬들의 응원 문화를 녹여냈다. 이외에 야구장 특유의 활력 넘치는 에너지가 카페 내에서도 이어지도록 창원의 로컬 아티스트와 협업해 1층 벽면에 다채로운 색감의 일러스트레이션을 그려넣기도 했다. 또 공간 곳곳에 전시한 아트워크는 주로 강렬한 색깔과 톡톡 튀는 화풍으로 카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스타벅스 창원 NC파크 R점에서는 야구장뿐만 아니라 창원 도심을 전망하기에 좋다. 이를 위해 관람 공간을 구획한 것 외에 조명 설치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카페 정중앙에는 창원 지역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크래프트 푸드바에 포인트를 주고자 야구장 조명탑을 연상시키는 가장 밝은 조명을 설치했다. 카페에서도 야구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것이다. 반면 중앙에서 테라스와 창가 자리로 갈수록 최소한의 조명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파티션에 부착된 벽부등이나 커뮤니티 테이블의 펜던트 등처럼 빛이 필요한 곳에 간접 조명을 설치해 테라스 너머의 전망을 방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스타벅스는 야구장 외에 골프장 여주자유 CC에도 지점을 열었다. 여주자유 CC점은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골프장 환경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카페 건물을 새로 짓지 않고 원래 있던 그늘집을 활용했다. 이처럼 레저 공간이라는 색다른 장소에 스타벅스가 지점을 내면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각 스포츠에 걸맞은 서비스로 차별화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모바일 주문 시스템인 사이렌 오더를 통해 야구 관람석에서 음료를 주문하고 배달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볼 파우치와 볼 마커 등 골프 관련 굿즈를 기획해 레저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스타벅스 브랜드를 경험하도록 했다. 카페라는 말은 터키어 카흐 베아네에서 유래했다. 커피를 뜻하는 카흐베의 어원은 자극과 활기를 불어넣는다 라는 뜻의 단어 카와에 있다.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가 각성 기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음료와 디저트를 먹고 마시며 갖는 여유에서 사람들과 교류가 생기고 문화가 꽃피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카페 시장은 더 커질 전망이며 다음 세대의 카페는 공간과 환경, 그리고 카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얼마나 잘 해석하고 그 문화를 북돋우는지에 따라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스타벅스가 레저 공간 속에서 자극과 활기를 불어넣는 이 지점들은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라이프 인 홀리 신세계. 고객의 생각을 담아 현실로 만드는 신세계 건설. 누구나 가보고
누구나 즐겁고 누구나 행복하다.